두려움이 아닌 친구 같은 수학으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졸, 고졸, 검정고시 수학의 최주연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기초 수학 특강의 마지막 강 시간으로서 부등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12개의 강 중에서 11개의 강을 거치면서 여러 개 되게 중요한 개념들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는데요. 오늘 배우는 부등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뒤에 가서 문제를 풀 때 부등식 단원이 꼭 아니더라도 부등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꼭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의 활용이라고 하는 파트, 연립부등식의 풀이라고 하는 그런 파트가 모두 고등과정으로 넘어갔어요. 원래는 연립부등식의 풀이가 중등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이 되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에서는 연립부등식 이 파트는 배우지 않으나 고등과정에서는 연립부등식 파트를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연립부등식이 아니라 그냥 1차 부등식을 여러분들 충분히 푸실 수 있어야지만 그 고등과정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배우는 내용들 반드시 잘 체크해 두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강의실로 이동하실게요. 자, 그렇다면 부등식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등식이라고 하면 우선 두 수 또는 두 식의 대소 관계를 부등호, 그러니까 부등호 어떤 기호에 의해도 부등호를 써서 나타낸 식이다. 이게 바로 부등식이다. 즉 부등호는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3하고 5의 크기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5가 더 커요. 5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 오른쪽이 더 크다를 나타내는 기호를 우리는 이렇게 나타내죠. 또 예를 들어서 1과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자, 1과 마이너스 2, 그러면 1이 마이너스 2보다 어때요? 크잖아요. 왼쪽이 더 커요. 왼쪽이 더 크다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호를 넣죠. 이게 부등호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누가 더 큰지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기호가 필요하더라. 그 기호를 이제는 부등호라고 부르고 이렇게 생긴 아이들을 이제부터 넣자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등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우리 이렇게 하고 여기에 갖다 표시, 등호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 이것도 교육 개정되면서 얘가 사라지면서 하나만 쓰게끔 이제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바뀐 게 꽤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기호 자체를 이제 여러분들이 부등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것이 5보다 크거나 같으면 x라고 하는 아이 왼쪽에 있는 것이 5보다 크거나 같다를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거고, 다시 x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방정식을 배울 때 등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웠고 등호로 나타내는 식을 등식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등호를 딱 쓰면서 이렇게 등호를 쓰게 되면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생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왼쪽 부분을 좌변이라 하고 이쪽 부분은 우변이라 한다. 그리고 통틀어서 양변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부등호의 왼쪽 부분을 좌변, 오른쪽 부분을 우리는 우변이라고 하고 좌변과 우변을 통틀어서 양변이라고 해요. x가 80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등호 기호를 기준으로 왼쪽을 좌변, 오른쪽을 우변이라고 하고 이 좌변과 우변을 통틀어서 우리는 양변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 때 만났던 이 등식, 좌변, 우변, 그리고 양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부등식에서도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부등식인 것에는 동그라미
부등식이 아닌 것에는 X표를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부등식은 반드시 부등호로 나타내져 있어야 돼요. 부등호. 부등호가 있어야 돼. 부등호. 자, 2x는 뭐야? 이거 등호잖아요. 이거 등식이죠. 그러니까 부등식은 아닌 거예요. 자, x-3, 3보다 작다. 부등호. 있죠? 오케이. 얘는 부등식이에요. 여기는 뭐야? 빼기, 더하기가 있고 뭐 이런 등호도 없고 부등호도 없어. 그럼 얘는 부등식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어때요? 이거 부등호 보이죠? 크거나 같다. 자, 그러니까 얘는 부등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등식은 무조건 부등호를 가지고 있는 식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부등식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문제 같이 풀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부등식의 해에 관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정식의 해는요, 참이되게 하는 x의 값을 찾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등식의 해, 마찬가지로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다. 따라서 부등식을 푼다라는 말은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다음 보기의 부등식 중에서 x는 1일 때 참이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거 방정식일 때도 비슷한 문제 풀었었는데 x는 1이 해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대입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억부터 리을까지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자, x 자리에 그러면 1을 이렇게 넣어요. 그럼 좌변이 2 곱하기 1 빼기 1. 2에서 1을 빼니까 1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1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은 4보다 작다라는 거잖아. 맞죠? 4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x자리에 1을 넣었을 때 이 부등호가 이 부등식이 이 부등호가 맞고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부등식의 방향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 부등식은 참이 되네.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찬가지 여기에 1을 넣어요. 그러면 1 빼기 1. 그랬더니 좌변이 0이 됐어요. 그럼 이제 얘가 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0은 7보다 크다라는 것도 0이 7보다 큰가요? 아니잖아요. 7은 양수예요. 0과 양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양수가 큽니다. 그러니까 0이 7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틀렸죠? 그러면 이 x자리에 1을 넣었을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디귿. 또 마찬가지로 x자리에 1을 넣어요. 그러면 3 곱하기 1 더하기 3이 되죠. 좌변을 계산하면 3 더하기 3이 되니까 6이에요. 그래서 여기 6을 딱 넣는 거죠. 여기가 6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6은 6하고 비교했을 때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의미는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 또는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경우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는 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선생님, 6이 6보다 크진 않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만 있었으면 이건 거짓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는 말은 같다인 경우도 포함을 한다이기 때문에 얘 덕분에 얘는 참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그러면 띵동 표시. 리을을 또 한번 볼까요? 자, 리을 x자리에 뭘 대입해야 돼요? 1. x자리에 1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1 빼기 4 이렇게 되죠? 1 마이너스 4. 그럼 우리는 이것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대요. 음수하고 0의 크기를 비교하면 0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0을 기준으로 자, 왼쪽이 음수고 오른쪽이 양수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0이 음수보다는 커야 되는데 음수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을은 x는 1을
해로 가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참여되게 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을 때 기억 그리고 디귿 이렇게 두 개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또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부등식의 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다져보았고요. 이번에는 부등식의 성질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앞에서 방정식 설명하면서 등식의 성질 파트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내용은 뒤에 부등식의 성질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볼게요. 자, 부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등식의 성질에서도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등호는 그대로 성립을 했었죠. 그죠? 자, 볼게요. A하고 B하고의 크기를 비교했더니 B가 더 크대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요. A에다가 여기 B가 아니라 C예요, C. 자, A에다가 C를 더하고 또 B에다가 똑같이 C를 더해준 겁니다. 같은 수 C를 더한 거예요. 그리고 A에다가 또는 B에다가 똑같이 C라고 하는 값을 뺐어요. 그래도 이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자, A하고 B가 지금 원래 이렇게 B가 더 크다였어. 근데 내가 똑같은 수를 똑같이 준 거예요. 좌변하고 우변에. 그래도 계속해서 우변이 더 크겠죠. 또 A하고 B하고 크기가 이렇게 B가 더 큰데 내가 양쪽 좌변하고 우변을 똑같이 2를 빼버렸어요. 그래도 원래 컸던 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를 수로 나타내 볼게요. 자, 5하고 10이 있어요. 자, 당연히 10이 커요. 제가 여기에다가 2를 똑같이 더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7이 되고 여기는 12가 되면서 12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5하고 10 그대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제가요 3을 뺐어요. 똑같은 수를 양변에서 뺀 거죠. 그랬더니 2가 되고 여기는 7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7이 더 크다. 어떻습니까? 그대로 이 방향은 변함이 없이 유지가 되더라.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부등호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이거 매우 중요해요.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데요. A가 B보다 작아요. 그리고 C는 양수예요. 그런데 양수인 C를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한 거예요. 그래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양수로 나누었어요. 그래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더라.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자, A가 B보다 커요. 자, 2라고 하는 양수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2라고 하는 수로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수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러면 뭘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4하고 16. 16이 더 커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양변에 똑같이 곱하기 2를 했어요. 그럼 4 곱하기 2, 16 곱하기 2가 되는데 자, 얘를 계산하면 8이고
얘를 계산하면 32잖아요. 당연히 32가 8보다 커요.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번에는 4하고 16이 똑같이 양수인 4로 나누었어요. 이 두 식을. 그러니까 두 개의 수를.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얘는 1이 되고 얘를 이렇게 나누면 4가 되죠. 4가 더 커요. 원래 있었던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나눗셈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나눗셈 기호 대신에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4 나누기 4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랬죠? 4분의 4. 또 16 나누기 4 하면 얘는 또 4분의 16 뭐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아까 이 의미와 같은 거죠. 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부등호 방향이 바뀔 때가 존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등식의 성질하고는 이제 다른 의미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 등식의 성질하고 같잖아요. 그쵸? 그런데 짜잔! 여기서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고 합니다. 부등호 방향이 바뀐대요. A가 B보다 작아요. 그런데 C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A하고 A하고 B에 음수인 C를 곱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있던 부등호 방향이 짜잔 바뀌었네. 자, 음수로 나눴더니 짜잔 원래 이거였던 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또 이거였던 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된다. 자, A가 B보다 작아요. 그런데 음수인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해주면 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고 또 이 상태에서 음수인 마이너스 2로 이 두 식을 나누면 이 부등호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더라. 예를 들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2하고 여기가 8이에요. 8이 당연히 크죠. 그런데 제가 2하고 8 여기에다가 자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4가 돼요. 음수가 됐어요.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수죠. 즉 수직선을 나타냈을 때 오른쪽에 있을수록 큰 수잖아요.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24보다 오른쪽에 있죠. 얘가 절대값이 더 커요. 절대값이 클수록 작아져요. 음수는. 그럼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야 얘가 더 큰데? 라고 하고 났더니 부등호 방향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또 이번에는 2, 8 그대로 있는데 내가 이번에는 2하고 8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2로 이 두 수를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랬더니 얘는 마이너스 4가 됐어요. 또 음수네? 절대값이 큰 수가 작으니까 그럼 얘가 더 크겠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났더니 부등호 방향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부등식의 방향이 바뀔 때는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사실 너무 중요해요. 꼭꼭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에서는 부등호 방향이 언제 바뀌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꼭 알고 가기 한번 볼까요? 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경우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때, 양변의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그쵸? 요거, 그러니까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때, 이렇게 얘네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양수를 곱할 때도요, 같은 수를 곱한 거예요. 알겠죠?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때, 양변에 양수를 곱할 때, 근데 이 양수 곱할 때도 똑같은 수를 내가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다. 양수가 아니라 뭘? 음수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서 배운 거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라는 사실 한 번 더 정리에 들어가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때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다. 음수,
여기서는 양수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 알고 가기 내용을 같이 잘 살펴보았고요. 자, 연습 문제 한번 가볼까요? A가 B보다 작습니다. 즉 B가 더 커요.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 넣어라. 자, 지금 어때요? 양수를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를 하겠죠. 자, 음수를 더했어요. 곱하거나 나눈 게 아니라 그냥 음수를 더했어. 당연히 부등호 방향 그대로예요. 됐죠? 같은 수를 뺐어요. 그래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됐죠? 자, 이번에는 음수를 똑같이 뺐어요. 그럼 어차피 얘가 플러스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플러스 되면서 같은 양수 6을 더한 경우가 돼버려요.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꼭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여기 알맞은 부등호를 넣으면 됩니다.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상태인데 A하고 B 있고 7이 있어요. 근데 7이 곱해진 거, 양수를 곱했네? 그래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됐죠? 또 마찬가지. 이번에는 A하고 B가 그대로 있는데 마이너스 8을 곱해버렸네? 음수를 곱했어.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자, 양수인 4로 나누었어요. 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음수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 식을 나눴네? 그럼 이 부등호 방향이 짜잔! 이렇게 바뀐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네모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등호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 넣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똑같은 수를 더했어요. 자, 그쵸? 여기 똑같은 수를 더했어? 그렇다면 원래 얘네 지금 어떻다? A가 더 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 이번에는 지금 똑같은 수를 뺐네? 그래도 이 부등호 방향 유지를 하겠죠? 이거예요. 만약에 이걸 내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양변이 똑같이 여기에 3을 이렇게 빼봐도 돼요. 그럼 얘 나오죠. 여기서는 똑같이 4분의 1을 양변에 더해주면 A하고 B만 남으니까 이렇게. 근데 굳이 안 더해도 알잖아. 원래 이거였어. 근데 더하거나 뺐네. 그래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으니까 얘야. 자, 이번에는 양수인 5를 곱했네? 그럼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를 해요. 아니면 나누기 5를 해보셔도 되죠. 이 식 자체를 나누기 5를 해봐도 양수로 나누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유지가 됩니다. 마찬가지, 양수로 이거는 나누었잖아, 이것도. 그쵸? 그러면 나는 이제 양수를 곱하는 거지, 12를. 그럼 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야. 왜? 얘가 약분이 되면 이 모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누기 전에를 생각을 했을 때도 부등호 방향은 유지가 되니까 그대로 이렇게. 음수를 곱했어.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뀐 거겠죠? 그럼 원래는 이럴 거예요. 아니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래? 그럼 내가 음수로 이 식을 나누어 볼까?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고 A는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6번을 보면 이게 마이너스 6으로 나누었다라고 할 수 있잖아. 음수로 나누었으니까 A가 지금 B하고 크기를 비교를 당했을 때의 반대. 이렇게. B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얘를 다시 이 상태로 보내려면 내가 이 식에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6 음수를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등호 방향을 또 예측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부등호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 같이 잘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1차 부등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1차 방정식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1차식,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1차 함수 그 꼴들을 생각을 해보면 항상 ax 플러스 b꼴이었어요. 어디가? 좌변이. 근데 우선은 1차식 그러면 좌변 우변이 따로 없으니까
ax 플러스 b, 당연히 a는 0이 아니다 일 때 이거는 1차식, x에 관한 1차식이고 자, ax 플러스 b는 0, 등호가 있으면 얘는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는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것은 1차 부등식, 부등호가 있으니까 y는 ax 플러스 b, 그럼 얘는 1차 함수. 자, 이렇게 연관성 있게 우리가 문제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자, 이제 1차 부등식,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한 식이 다음에 어느 하나의 꼴로 나타내어지는 부등식. 즉, 좌변이 모두 이렇게 1차식이어야 해요. 좌변이. 즉, 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즉, 이 마이너스 3을 1로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5 플러스 3은 어때요? 0보다 작다. 그러면 5하고 3을 계산을 하면 8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더니 여기가 어때요? ax 플러스 b 꼴이잖아. 얘는 1차 부등식이에요. 얘도 볼까요? 그럼 얘 1을 1로 이항시켜요.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렇게? ax 플러스 b 꼴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1차 부등식. 이거 보세요. 그러면 얘를 1로 이항하면 x 마이너스 5는 0보다 크다? 어때요? ax 플러스 b 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x 플러스 b 꼴로 보면 a가 1인 거고 b가 마이너스 5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식이에요, 좌변이.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이고. 마찬가지로 얘를 이항시키면 5분의 1x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좌변 자체가 1차식. 그러면 얘는 1차 부등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선 1차 부등식이 될 수 있는 조건. 부등호를 다 갖고는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했을 때 좌변이 1차식인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방정식과 같이 부등식에서도 한 변에 있는 항의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이동, 즉 이항시킬 수 있어. 4x-8이 2x보다 작다. 그럼 이 마이너스 8을 우변으로 이항. 또는 여기서는 2x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원래 4x-8은 2x보다 작다라고 할 때는 방정식을 풀듯이 좌변에는 x라고 하는 문자를 갖고 있는 항만, 우변에는 상수항을 이렇게 모아줘요. 그러니까 4x-2x는 8보다 작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항을 하고 얘가 이렇게 이항을 해서 이렇게 정리. 그러면 2x는 8보다 작다가 되고 양변을 2로 나누어서 x는 4보다 작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항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변으로 이동을 하는 건데 이때 부호가 바뀐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부등식이 대체로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우리가 정복을 해가고 있는데요. 듀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지금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1차 부등식인 것에는 동그라미 표, 또 부등식이 아닌 것에는 X표를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이거는 자, 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 좌변이 어때요? 1차식이죠. x에 관한 1차식이고 부등호가 있으니까 이건 1차 부등식이 맞아요. 동그라미. 자, 이거 같은 경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사실 이게 부등식은 맞아요.
근데 이게 2차 부등식이거든. 그러면 지금 1차 부등식인 것에는 동그라미표, 부등식이 아닌 것에는 X표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길 그냥 1차 부등식이 아닌 것, 1차 부등식이 아닌 것에는 X표하는 걸 바꿀게요. 자, 그럼 1차 부등식이 아닌 것에는 X표를 해라. 그럼 이건 1차 부등식이 아닌 거죠. 얘는 2차 부등식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2 마이너스 X보다 작다? 자, 그럼 볼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여기는 마이너스 2, 얘는 그러면 플러스 X 이렇게 나타냈어. 그랬더니 X가 없어지네? 그러면 이거는 1은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부등호가 있어서 부등식 맞는데 이건 어때? 성립하지 않잖아요. 1이 0보다 더 크잖아요. 그리고 아무튼 1차 부등식도 아니에요. 왜? X가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다. 아니다. 자, 이제 이걸 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7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0보다 크거나 같던데 X제곱이 없어져요. 그러면 4X 마이너스 7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서 얘가 뭐가 되냐면 1차식. 그러면 1차식에 부등호가 있네? 오케이. 1차 부등식이구나. 그래서 1차 부등식이 맞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1차 부등식인 것에는 동그라미, 아닌 것에는 이렇게 X표를 해서 정답 구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일 차 부등식의 풀이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양변을 간단히 해서 AX는 B보다 크다 또는 AX는 B보다 작다, AX는 B보다 크거나 같다, AX는 B보다 작거나 같다의 꼴로 만든 후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눈다. 이때 개수가 음수이면 부등호의 방향을 바꾼다. 우리가 1차 방정식 풀듯이 좌변에 누구만 있게끔 X라고 하는 문자만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4-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다면 필요 없는 4를 없애기 위해서 얘를 이항시켜서 자, 얘가 마이너스 4로 가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내가 이거를 마이너스 1로 나눴다라고 하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X는 자,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나누었으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하는 핵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우리가 1차 부등식을 같이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부등식의 해를 그렇다면 수직선 위에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죠. X가 A보다 크대요. 그러면 같다 표시가 없으니까 우선 동그라미를 치고요. 빵꾸를 뻥 하고 뚫어주세요. 그런데 X가 A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 방향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색칠해 주면 돼요. 자, X가 A보다 작아? 그러면 A를 먼저 표시하고 빵꾸뽕. X가 A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작은 쪽 왼쪽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렇게요. 또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번엔 빵꾸에 색칠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크거나 같다니까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뻗어나가야지만 더 큰 수들이 있는 거예요. 자,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자, 빵꾸에 색칠해 주시고요. 작거나 같다. 작은 쪽에 색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여기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한번 나타내보면 얘가 X고 자, 1을 기준으로 크거나 같다? 색칠을 하고 부등호 방향 이렇게 더 큰 쪽을 향해서 얘를 뻗어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 볼까요? 자, 우선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자, 우선은 이 플러스 2이 아이를 이렇게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로 가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을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자, 그리고 얘는 플러스가 되고 약분하면 1. 그래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양변의 마이너스 3으로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눈다.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 볼까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그럼 1을 기준으로 색칠 빵빵빵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향해서 가고 색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부등식 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았고요. 자, 이제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다음 부등식을 풀고 해를 오른쪽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라. x 플러스 3은 5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플러스 3을 이항을 시키면 자, x는 5 마이너스 3보단 커요. 따라서 x는 2보다는 크다가 됩니다. 자, 그럼 수직선상에 2를 찾고요. 자, 같다 표시가 없으니까 빵꾸 뽕 뚫어주셔야 되고요. x가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2보다 큰 값들을 나타내고 있는 쪽을 향해 색칠해주면 돼요. 자, 이제 2x-1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1을 이항시켜서 플러스 1로 보내요.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2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고요. 양변을 양수인 2로 나누어 줍니다. 그럼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작다니까 왼쪽을 향해서 뻗어나가게끔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제는 3번과 4번 문제 쪽으로 또 가봅니다. 자, 보면 여기서는요. 음수 마이너스 3으로 이 양변을 서로 나누어주면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럼 얘가 숑숑 x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6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가 됩니다. 마이너스 6 찾아가고요. 지금 보면 같다 표시가 있었죠, 여기에. 그러니까 색칠을 해요. 그리고 왼쪽을 향해서 쭉 가서 이렇게 표시. 자, 이제 4번. 그러면 2x를 이렇게 이항. x 마이너스 2x는 자, 여기에서 플러스 7 이항해서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다. 자,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 그럼 내가 마이너스 1로 얘네를 나눈다고 생각을 할까?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따라서 x는 7보다 그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7 같다가 있으니까 색칠. 그리고 오른쪽을 향해서 뻗어가자 이겁니다. 이렇게 되었나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부등식을 풀고 수직선의 그 해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연습해 보았고요. 자, 이제는 여러 가지 1차 부등식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괄호가 있으면 먼저 괄호를 분배 법칙에 의해서 풀어주는 거죠. 분배 법칙이란 곱해져 있는 이 수를 각 항에 모두 곱하여 전개합니다. 이렇게요. 그죠? 개수가 소수나 분수이면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하여 개수를 뭐로 만든다? 정수로 만든다 라는 거. 이거 방정식 때도 했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괄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배 법칙을 통해서 얘를 다 곱해서 전개하면 3x 마이너스 12. 자, 이렇게 마이너스 x를 이항하고 마이너스 11을 이항할 거예요. 자, 3x 플러스 x는 12보다는 크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4x는 12보다는 크다가 되고요. 양변을 4로 나누면 x는 3보다 크다가 되죠. 뭐 수직선 그리라는 말은 없었으나 수직선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x, 3이 있고 빵꾸뻥 오른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제 2번 분수. 그러면 곱하기 3을 양변에 해주는 거예요. 양변에. 여기에도 해주고, 즉 3분의 2x-1에도 곱하기 3을 해주고 여기에도 곱해주는데 어차피 양수를 곱했으므로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자, 이렇게 약분. 자, 그러면 2x-1이 15보다는 크다. 그렇다면 2x는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플러스 1로 가니까 15에다가 1을 넣으면 16이 돼요. 이제 양수인 2로 나누어 볼까요? 자,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양수로 나누었으니까. 따라서 x는 8보다는 크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8보다 커? 자, 그럼 8을 기준으로 놓고 자, x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자, 이제 3번과 4번 보겠습니다. 자, 3번 개수가 소수예요. 그러면 점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10을 몽땅 곱할게요.
여기에 곱해주면 4x, 여기에 곱해주면 5x, 여기에 곱해주면 7x가 되겠죠. 다 모두 이렇게요. 그 모두 다 x가 있네. 자, 그러면 제가요. 여기에 x를 없앨게요. 자, 그럼 얘를 x를 없애고 요거 없애고 요렇게 0.4x 빼기 0.5는 0.7x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얘를 이항하면 4x 마이너스 7x, 얘를 이항하면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3x는 5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얘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5를 기준으로 색칠을 하시고 왼쪽을 향해서 쭉쭉쭉 이렇게 표시. 자, 이번에는 4번입니다. 분수예요. 자, 양변에 4를 곱할게요. 그러면 2분의 x-1에도 4를 곱하고 또 4분의 x 플러스 3에도 4를 곱하는데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유지가 되겠죠. 자, 2일은 2, 2는 4. 그럼 2배의 x-1 그리고 얘는 약분되면서 x 플러스 3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분배를 해서 전개하면 2x-2 여기는 x 플러스 3 이렇게 부등호 유지가 되겠죠. 자, 이제 얘를 이항하고 얘를 또 이항을 할게요. 자, 2x 마이너스 x 3 플러스 2 그러면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수직선을 나타내어 볼까요? 자, 이게 x 여기가 5. 자, 색칠을 하고요.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초수학 특강의 마지막 강시간 부등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부등식도 실수를 안 하시려면 음수라고 하는 것을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기초수학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제 본 기본 이론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릴게요. 빨리 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